며느리로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윤희는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기둥 사이로 배어나온 된장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집안일은 내가 맡아야지 며느리라면 당연한 거야.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때 윤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평범한 가정의 질서라 믿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쌀을 씻고 아침상을 차리며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맞춰 물을 끓였다. 그리고 낮에는 김치를 담그고 밤에는 옷을 개며 하루를 흘려보냈다. 남편은 언제나 회사 일로 바빴고 그녀의 손끝에 남은 찬물의 감촉을 몰랐다. 마치 그녀가 그 집의 그림자라도 된 듯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공기 속에 묻혔다. 시어머니는 늘 단정하고 엄격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에도 부지런하지 못하구나라고 중얼거렸고 윤희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마모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그녀는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다.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녀의 손톱은 늘 벗겨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거칠게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약해 빠졌어. 옛날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웃었지. 그 말은 칼날처럼 윤희의 마음을 스쳤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시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시댁에서 똑같이 일하며 눈물로 버틴 세월이 있었던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시댁에서 하녀처럼 일했다는 기억을 가진다고 한다. 그 수치는 숫자일 뿐이지만 윤희에게는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손에 들린 도구로 존재했다. 그러나 가끔 새벽 공기를 마실 때면 짧게나마 숨통이 트였다. 창밖의 별빛이 장독대에 비치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이 있다며 윤희에게 대신 음식 준비를 맡겼다.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던 그녀는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가 맺힌 손끝으로 다시 마늘을 다지며 웃었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골아떨어졌고 윤희는 혼자 부엌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 집의 불은 언제쯤 내게도 따뜻할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감돌았다. 그러나 그 따뜻한 냄새와 달리 공기는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식탁 위의 반찬 배열부터 지적했다. 이건 간이 너무 세다. 며느리 입맛대로만 하지 말고 아버님 기준에 맞춰야지.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습관처럼 흘러나왔다. 윤희는 아무 대꾸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젓가락 끝이 접시를 스칠 때마다 미묘한 금속성의 소리가 울렸고 그것이 이 집의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고 아버님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조용히 좀 먹자고 말했다. 그러면 모두 다시 입을 다물었다. 밥알이 목에 걸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윤희는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늘 그녀의 손끝에 닿아 있었다. 젓가락을 드는 각도, 국을 뜨는 손목의 움직임, 심지어 한숨을 내쉬는 리듬까지도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그날도 역시 그랬다. 그릇 들고 먹어야지
며느리 교육을 어디서 그렇게 받았니? 그 말에 윤희는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며 딱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눌러온 억눌림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마치 자신이 식탁 위의 손님도 가족도 아닌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런 밤이면 윤희는 몰래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본 적이 있었다. 1960년대 흑백 사진 속 그녀는 검은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사진 속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윤희는 그 사진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저 얼굴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겠지. 그녀는 자신이 미워해야 할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었다. 그 틈은 사랑으로도 눈물로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식탁 위의 그림자들은 더 짙어졌다. 불빛이 반쯤 꺼졌을 때 시어머니는 문득 말했다. 사람은 부지런해야 해 며느리도 아내도 그래야 집안이 바로 서는 법이야. 그 말은 훈계 같았지만 윤희는 그 안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혹시 나처럼 살았던 건 아닐까?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사이에 깊은 금이 가 있었다. 손끝에서 따뜻한 피가 배어나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피를 보며 조금은 안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길고 얇았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 울음소리가 오래된 식탁의 침묵보다 더 인간적으로 들렸다. 며칠째 몸이 이상했다. 이유 모를 피로가 쌓이고 손끝이 자주 저렸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쿵쿵 뛰고 숨이 차올랐다 설거지를 하다 쓰러질 듯 어지럽다가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다시 일어나 웃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병약한 사람을 싫어했다. 몸이 약한 건 게으른 탓이지 늘 그렇게 말했다. 윤희는 자신이 아픈 척이라도 하면 이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변했고 팔에는 멍이 쉽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사과가 굴러갔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다가왔고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며 억지로 일어섰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계속해서 심장 소리만 울렸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나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은 무슨 돈도 아깝고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쉬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벽이었다. 윤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물을 길어오라 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물가로 나갔다. 그때 손에 잡힌 양동이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물속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핏기 없는 입술이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웃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단단히 부서지고 있었다. 몇 주 뒤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빈혈이 심하네요. 그리고 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오래 피로를 느끼셨나요? 윤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오래된 벽화처럼 금이가 있었다. 의사는 말없이 약봉투를 건네며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쉰다는 단어는 그녀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곧장 물었다. 또 병원 갔다 왔니? 그런데 자주 가면 약한 사람 된다고 소문나. 그 말에 윤희는 손끝을 꼭 쥐었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오래된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눈물나게 그리웠다. 밤이 깊어지자 윤희는 불 꺼진 부엌에서 약봉투를 열어보았다. 하얀 알약이 손바닥 위에 놓였다. 그것을 바라보다 그녀는 문득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아플 때 늘 약을 물에 풀며 이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약이야라고 했던 기억이었다. 그 말이 지금의 윤희에게는 너무 멀고도 아팠다. 그녀는 알약을 삼키며 작은 희망 하나를 삼켰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희망은 이내 공허한 숨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창밖에서 멀리 새벽 닭이 울었다. 새벽은 오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한여름의 공기가 부엌 안에 갇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윤희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국을 끓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친척들이 모인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분주했지만 아무도 윤희의 컨디션을 묻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빨리 안 하니?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윤희는 급히 손을 움직이다가 냄비 가장자리에 손등을 대었다. 살같이 익으며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때 마당에서 어린 조카가 뛰어들어왔다. 고모, 물 좀 주세요. 그 아이의 맑은 눈빛에 윤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손끝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야, 국 다 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윤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냄비를 붙잡으려다 그만 바닥에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팔을 덮쳤고 순간 몸이 휘청였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윤희는 이미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눈앞의 세계가 천천히 뒤집히듯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깨진 그릇 사이로 쏟아진 국물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놀람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주변은 정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내 손님들 앞이라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더워서 잠깐 어지러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희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어린 조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었다. 윤희야, 정신 좀 차려봐. 대답은 없었다. 손끝이 싸늘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붙잡았지만 그 온기가 너무 낯설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심하게 대했던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약하고 여렸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피부 온도는 36.5도지만 마음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쉽게 식는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았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며느리의 손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구급대원이 묻자 겨우 입을 열었다. 쓰러졌어요. 제가 그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윤희의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눈을 뜨지는 못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에는 늦은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병원 문 앞에서 구급대원이 급히 들것을 밀어넣는 동안
시어머니는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 말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닿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있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떠돌았다. 창문 밖으로는 장마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들이 윤희의 숨결처럼 가늘고 불안정하게 떨렸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그리고 간 기능 저하가 겹쳐 쓰러진 겁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손에 쥔 핸드백을 3개 움켜쥐고 있었다. 병실 문을 나서며 그녀의 눈가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다.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새어드는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나도 젊을 땐 그랬지. 그녀의 젊은 시절. 시댁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강한 며느리가 되어야만 살 수 있었다. 약하면 밟히는 세상이었고 울면 더 큰 고통이 돌아왔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법만 배웠다. 그러나 윤희를 보며 처음으로 그 단단함이 다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 시어머니는 윤희의 병실 문을 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윤희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작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참 고집스럽게도 일만 하더니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흔적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의 기록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조심스레 만졌다. 순간 손끝에서 묘한 전류처럼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오래전 자신이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어머니도 이런 손이었다. 거칠고 단단하지만 사랑을 품은 손. 그녀는 자신이 그 손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병실의 TV에서는 간호사가 틀어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 여성 60% 이상이 가족 간 돌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윤희를 돌봐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생각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장면은 꾸중과 명령뿐이었다.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몰랐어. 그리고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병실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다. 그 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굳어있던 벽 하나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빗소리와 심장소리가 뒤섞인 그 새벽,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첫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하얀 빛이 윤희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져갔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그녀의 손은 여전히 윤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간호사의 발소리에 눈을 뜬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딸처럼 누워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이토록 연약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을 쓸어내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손으로 하루를 버텨왔겠지. 며느리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자신의 뺨에 대었다. 따뜻했다. 너무나 인간적인 온도였다. 그 순간 눈가가 붉어졌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입에서는 고생했구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었나 싶었다. 잠시 후 윤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눈을 완전히 뜨진 못했지만 그 말은 명확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수천 개의 문장이 몰려왔지만 단 한 문장만 입 밖으로 흘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오래 참아온 슬픔과 따뜻한 체념이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용서의 말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깊은 이별의 예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의 뜻을 직감했다.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제 내가 할게. 네가 했던 일들 다 내가 할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햇살보다 더 부드럽고 동시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 아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안정 취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병실을 나서는 간호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구나. 윤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산소호흡기의 리듬이 느릿하게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손끝으로 전해지는 맥박만을 느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이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등을 매만지며 아주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은 죄책감과 후회가 섞인 조용한 비명 같았다. 그날 오후 창문 밖에서는 제비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제비처럼 나도 이제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그 다짐은 너무 늦게 찾아온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윤희는 결국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조용한 울음과 향 냄새만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영정 사진 앞에 섰다. 그 사진 속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의 뒤편에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화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떨어지며 꽃잎 위로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용히 변했다. 매일 새벽 윤희가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부엌에 불을 지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다. 윤희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매일 아침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며 그 안에 남아있는 향수를 맡았다. 그 향기 속에는 따뜻한 손길과 잔잔한 숨결이 스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하루하루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거기엔 윤희의 조용한 글씨로 적힌 일상과 감정들이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가 된장을 끓이셨다. 냄새가 참 좋았다. 나도 언젠가 저 냄새를 좋아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나에게 국을 덜어주셨다. 그건 말 없는 사랑일지도 모른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한 줄 한 줄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찔렀다. 윤희는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에게조차 감사하려 했었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어머니가 언젠가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잡던 그 순간, 윤희의 손끝에서 전해지던 미세한 온기, 그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그 온기가 자신을 용서해주는 듯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윤희의 방에 앉아 조용히 촛불을 켰다. 촛불은 작았지만 그 빛은 마음속 어둠을 천천히 녹였다. 그녀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맙다 윤희야. 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마지막 인간의 온기 같았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마을의 봄은 여전히 느리게 찾아왔고 매화가 피면 윤희의 방 창가에도 꽃잎이 날아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많이 늙었다. 머리카락은 흰빛으로 물들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아침마다 마당에 쌀을 씻으며 그 시절의 냄새를 다시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윤희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시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잔상처럼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는 참 착한 아이였지. 나는 너무 늦게 배웠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랗게 바랜 봉투에는 윤희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게 시어머니께라는 글씨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지만 동시에 닮고 싶기도 했어요. 어머니처럼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화내실 때마다 저는 어쩐지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던 그날 저는 다 알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모든 굳은 살을 녹여내는 듯 따뜻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매화 향이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윤희야, 네가 그리운 날들이 많구나. 하지만 이제 외롭진 않다. 너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 대신 고요한 평안이 머물렀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봉투가 흔들렸고 윤희의 편지가 하늘로 향해 살짝 들썩였다. 그 순간 마치 멀리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머니, 따뜻한 봄이에요. 괜찮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 세상의 모든 용서는 그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서지는 소리도 없이 단지 마음의 온기로 세상을 덮듯이 경실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온기는 세월을 넘어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늘은 잔잔했고 빛은 부드러웠다. 그날 밤 마당에 핀 매화 한 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흰 꽃잎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윤희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듯이 그렇게 고요히 그리고 따뜻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